들어가죠. 자, 첫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8분입니다. 자꾸 말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분이 계시네요. 그죠? 예. 우희희 이 사람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그죠? 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뭐, 이재명이 일부러 망하려고서 뭐 임명한 거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누가 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 양반 뭐, 제 방송에 오래 오신 분들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와서 그 시비를 하면 안 되죠. 이재명이 임명한 인사들 전부 낙마시키고 조국 당의 민의 인사로 교체하려나 보네. 뭐 지금이 석방운동 할 땐가 조국 석방하는 게 뭐 어때서요? 조국이 뭘 했냐고 물어보는데 생뚱맞게 뭔 피해망상, 뭐 피해망상? 참네. 자, 이런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또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이죠.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어거지 쓰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베베 꼬아서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요? 우리 사이에 분란과 언쟁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일부러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 닉네임도 봐. 우희희가 뭐야? 씨, 냄새가 확 나네 그냥. 씨. 그죠? 예. 자, 아니 내가 그리고 몇 번째 얘기를 해.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들. 네, 내쫓았어요. 내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지기현과 내란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지기현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을 석방시킨 데 이어서 다른 내란 주범들도 석방시킬 것 같다. 6월 27일이면 김용현의 이 석방이 다가오게 되는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날을 전후로 해가지고 연이어서 석방시켜 줄 걸로 보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기현은 오늘 이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의향을 드러낸 게 아니라 석방을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석으로 석방시킬 거다. 6월 27일이 구속기간 만료인데 그 이전에 보석으로 석방시킨다는 거죠. 그 이전에 석방시켜야지 여러 가지 제약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석방시킬 결심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내란 주범들이 앞으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지금 눈꼴 사나워 죽겠고 정말 짜증이 나는 일인데, 이제 대놓고 내란 사범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꼬라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 지기현이 있어요. 물론 이건 지기현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검찰이 김용현을 추가 기소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 제가 조금 있다가 다루게 될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는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계속 구속기간을 연장하다가 추가 구속 영상까지 발부해가지고 3번, 4번.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붙잡혀 있었어요.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법원에서는 흔히 이런 피고인들이나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방어권의 보장, 이란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방어권의 보장을 내란 사범인 윤석열과 김용현한테는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화영은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겠다. 그래도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이거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 하참네. 자, 첫 번째 주제, 지기현 마침내 드러낸 속셈, 내란 주범들 석방시킬 결심입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MBC 보도 있죠. 이 MBC 보도를 보면은 참 제가 답답하고 열받는 내용들만 있었습니다. 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죠. 제목이 지기현, 김용현 보석 검토, 내란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오늘 MBC 보도로 나갔습니다. 거의 뭐 단독 비슷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기현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김용현 재판에서 다른 사건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일시와 조건 등 양측 의견을 모두 정합해 정하겠다. 자,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데 검찰은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가 기소는 하지 않은 상태다. 자, 이 내용입니다. 요약해 보면은 이래요. 김용현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그러니까 6월 27일 전에 보석으로 석방될 것 같다. 다른 피고인이나 증인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 이동 제한 조건, 전자장치 부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자발찌죠. 이런 것들을 전제로 석방을 해준다는 건데, 만약에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됐을 것이다. 즉, 김용현을 석방 안 해도 되는 상태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구속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개소리라는 말이죠. 구속의 필요성이 계속 있다 없다. 아무리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도요. 1심에서 6개월 이상 구속하지 못합니다. 계속 구속할 이유가 있다면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고 추가 영장을 청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아니,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이 계속 되게끔 만들어내야지. 근데 안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냅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검찰에서 주연을 하고 지기현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검찰 주연, 지기현 조연 아니면 카메오 지기현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짝짝 앞뒤가 맞춰가면서 서로 손발을 맞춰가면서 김용현 석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벌써 지난 4월부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김용현도 풀어줄 것 같다. 이게 제가 지난 4월 13일에 방송한 겁니다. 재판이 더 길어지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6개월이 한계이므로 별건으로 구속해야 된다. 하지만 검찰이 별건 구속을 안 하고 있다. 할 의향도 없어 보인다. 아마 6월 27일을 전후해서 김용현 풀려날 것이다. 자, 검찰의 꿍꿍이는 공소 유지를 안 하는 데 있다. 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경력 있는 검사들이 여러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경력이 있는 검사들은 다 빠져나가고 막내 검사들로만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 재판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본인도 감이 서지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재판을 망쳐버리겠다라는 속셈을 이렇게 검찰이 드러낸 거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재판
깽판치기가 가능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조희대가 묵인하고 사실상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지난 4월 13일에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일이 그대로 성사되고 있는 거죠. 김용현만 풀려날 것이냐? 아니요. 이진우, 여인영, 박완수, 문상호 등 다른 내란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게 됩니다. 김용현이 6월 27일까지라면 이진우는 7월 1일, 여인영도 7월 1일, 박완수 계엄사령관은 7월 3일, 문상호 방첩사령관은 7월 6일입니다. 모두 다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고 구속기간을 며칠 남겨둔 상태에서 석방될 거기 때문에 빠르면 김용현은 6월 20일, 이진우는 6월 한 17일, 박완수는 6월 한 29일 정도에 석방될 겁니다. 문상호 같은 경우에도 6월이 가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을 계속 구속을 시키려면은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죠. 근데 검찰이 했냐고요? 안 했죠. 추가로 기소할 죄목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 같은 경우만 해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이 있죠.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내란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추가로 몇 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가지고 군 정보 요원들을 댓글 부대로 활용하겠다라는 식의 행위도 했던 걸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실 찾으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싹 빼버리고 석방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해야지 법원에서는 내주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것인데 검찰이 아예 추가 기소 같은 거는 생각지도 않고 있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사실 추가로 이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명분이 없기는 없어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안 풀어주면. 그러니까 법원은 검찰은 법원은 경찰을 서로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은 법원은 검찰 핑계 댈 거고요. 검찰은 법원 핑계 댈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늦어도 이 사이에는 다 석방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검찰은 이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 유지나 공소 유지에 관심이 없어요.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적당한 시점에 다들 석방되고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측 혹은 내란 주범들이 주구장창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금 이 내란 사건 재판에 줄줄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이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위수증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기현도 이런 윤석열 측 변호사들의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두 번씩 말하는 거 들어보면 공수처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공수처에서 가지고 온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슬슬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사건은 지기현 판사와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추가 기소를 위한 사건이나 영장을 제출하지 않고 법원은 거기에 맞춰서 석방시켜줄 결심을 드러내고 이러는 겁니다. 둘이 짠 거예요. 이 참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룸살롱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기현이 아니라 귀두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통상의 경우라면 그 정도 논란이 생기면 법원에서 판사를 교체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논란이 일어났는데도 대법원에서 진상조사를 핑계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기현은 내란 주범들을 석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왜 재판을 질질 끌었는지 이해가 되는, 그들의 의도가 이거였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법원에 출석해야 했었습니다. 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러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당시 법원은 선거 때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멈출 수 없다면서 계속 재판을 끌고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법원이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히 적폐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낸 건 이미 그때부터였던 겁니다. 아니, 야당의 대표를 매일같이 법원으로 불러들인다. 그 자체로 이미 선거에 개입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법원은 신속한 재판 운운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가 그런 개짓거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아무튼 내란 사건에서는 이 지기현 판사가 참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기간 중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불려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 내란 사건 재판은 선거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한동안 재판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참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선거라는 이유로 재판을 미뤘던 거죠. 무엇보다 이 재판을 질질 끌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란 주범들의 변호인단 때문이에요. 이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희한한 걸로 문제를 삼으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특히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을 괴롭힌다거나 또는 증인신문에 검찰을 비난하면서 검찰이 유도신문을 한다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요. 그리고 수시로 증거 능력과 관련된 시비를 끕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란 사건 재판이 절반도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갈 길이 엄청 멉니다. 그런데 이제는 석방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구속이 아니라 석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도 느릿느릿 왔지만 앞으로는 더 늦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검찰과 법원의 어떻게 보면은 통정매매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은 우선 공소 유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방되든가 말든가 그런 거지. 마찬가지로 법원 지기현 판사는 재판 진행에 큰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계속 시비를 털어도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측 변호인이 하는 거를 똑같이 제 재판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판사가 버럭 승질을 내더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다르게 취급하는구나. 아니 근데 내란 주범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예우를 받으며 권리를 하나하나 보장받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은 권리 보장을 못 받을까요? 제가요 정말 딴 거 안 하고
윤석열 측 변호인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해 봤어요. 윤석열 측 변호인이 그 증인 나오면은 괜히 시비를 겁니다. 증인 신문하는 거, 윤석열 측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불리한 증인이 나왔는데 윤석열 측에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증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한테 뭐 다시 묻는다든지 이렇게 좀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답하면은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발끈해가지고 덤벼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증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으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지금 증인이 이 재판부와 변호인들을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또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해봤어. 제가 그 박광원하고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 재판에서 똑같이 한번 해봤거든. 판사가 억수 승질내더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윤석열이한테 허용되는 거면 나한테도 허용돼야지. 윤석열이한테 승질 안 냈으면 나한테도 승질 내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참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은요, 적당한 시점에 윤석열을 비롯해서 김용현을 비롯해서 이 내란 주범들에게는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거 능력, 위법 수집 증거, 위수증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공소 기각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엄청 커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기현은요 증거 확보를 위해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한다? 김용현을 풀어주겠다. 요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놈이지 뭐. 이 판사 하나가 이렇게 온 나라를 다시 내란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란 세력이 살아서 나오면 뭐예요? 예, 다시금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 어떻게 보면 내란의 그 자양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짓을 지금 판사, 그 중에서도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거죠. 이 판사 새끼가 눈에 비는 게 없나? 미쳤나? 얘는 뭐 믿고 그런다대? 예, 지기현이가 믿는 것은 조희대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조희대의 계획이었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룸살롱 판사라고 온 국민이 지탄을 해도 조희대가 이 판사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 판사를 바꾸게 되면 조희대의 뜻대로 결론을 내려줄 판사는 없거든. 조희대의 뜻대로 윤석열을 풀어주듯이 김용현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 지기현 이거 참 해괴한 놈 아닙니까? 우리 역사상 날짜별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별로 계산하게끔 판례를 바꿔버린 우리나라 70년 사법 역사상 유일무이한 존재로 윤석열한테 적용되고 곧바로 적용되지 않게 된 윤석열 하나만을 위한 법에서 이걸 지기현이가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뭐 내란 주범들을 줄줄이 풀어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감히 판사 따위가 시민들이 무섭지 않나? 안 무서울 수 있지. 왜? 조희대의 뒷배를 얻고 하는 짓이기 때문인 거죠. 결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일들의 내막에는 누가 있다? 조희대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알겠는데 답답한 얘기는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책을 좀 얘기해봐라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대비책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검찰이나 특검이나 경찰이 윤석열이나 김용현, 문상호 등 이 내란 주범들에 대해서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돼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체포방해 사건이 지금 제일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거 역시 구속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김용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군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군 블랙리스트 사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좀 친하다는 군 장성이나 주요 장교들이 있으면 그들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둔 거지. 이놈들은 나중에 다 쳐내라, 내쫓아라 이거야. 심지어 최강욱 의원과 가까운 그 군 법무관들을 속간해서 그들을 말 그대로 골로 보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군 블랙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군 블랙리스트는 100% 영장 청구 대상입니다. 이것만 되더라도 지금 검찰의 이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간단해요. 추가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대신에 공수처, 그리고 최근에 출범한 특검, 그리고 경찰 다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바람으로는 특검이나 공수처 등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 추가 영장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 다시 잡아 가둘 수 있어. 그래야지 적어도 내란 주범들, 역적놈들이 길바닥을 활보하고 다니는 거, 이런 개꼬라지는 우리가 그거 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검찰 특검이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들을 기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재판부를 교체하는 겁니다. 지기현 하는 꼬라지를 보셨죠? 이 지기현이가 계속 내란 사건을 담당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부 교체, 재판부 교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지금 지기현의 룸빵 사건도 덮어주고 있는데 재판부를 교체할까? 교체하게 만들어야죠. 자, 민주당에서 지금 카드로 들고 있는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지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법원 개혁법들이 있는데요. 그 법원 개혁법을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기현의 이상한 행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 야, 민주당에서 왜 저래? 왜 저렇게 갑자기 사법개혁한다고 난리지? 지기현 때문이잖아. 지기현이가 이 윤석열 풀어준 데다가 이번에 김용현 풀어준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발끈해가지고 저러는 거야. 자, 요렇게만 돼도 지기현은 윤석열 석방 못 시킵니다. 김용현 석방 못 시킵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조희대를 내쫓는 거예요. 조희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희대의 경우에는 법관 정년을 조금만 낮추면은 바로 퇴진해야 됩니다. 올해 10월이면 퇴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기현의 행태 또는 검찰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조희대가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기현이가 내란 사범들, 내란 주범들을 잇따라 석방하지 못하도록 막는 첫 번째 첩경이 뭐다? 조희대를 강제 퇴진시키는 거랍니다. 내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주저하지 말고 이 법원 개혁법을 빨리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특별재판소를 만들자는 분이 계신데요. 이 특별재판소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특별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과 관련해서 위헌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재판소가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국힘당 쪽에서 또 시비를 걸고 넘어진다면 상당 기간 이 법정 투쟁을 벌여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내란 주범들이 석방되기 전에 우리가 지기현을 좀 때려잡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런 음흉한 음모가 실행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루리님께서 법관 정